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죠.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그 임기 중간에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 직무가 정지돼 있는 시간 동안 법무부 장관실 컴퓨터가 누군가의 지시로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고 직무에 복귀한 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장관실에 있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파기가 된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근데 파기도 그냥 파기도 아니고 이게 천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야, 그 천공이 여기도 등장하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구멍을 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천공을 뚫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증거인멸이잖아요. 이거는. 네. 네. 그래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해. 네. 자,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기각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구속영장 이 정도면 발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증거인멸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12월 4일날 그 행사 12월 4일날 모임할 때 안가 모임할 때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탄핵 소추, 검사 인원수 이거를 다 챙겨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왜 12.3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그 명분을 축적하고 그걸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간 거잖아요. 이건 계엄 정당성이니까 내란 주요 임무 이제 추후 일어난 내란 주요 임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치소 수용 현황, 그거 이제 보고 받고 물론 이제 거기는 박성재 장관 버렸고 밑에 단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지만 거기 보면 이제 포고령 위반이라는 거를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그 문건 제목에 그 이후에 바뀌는 거죠 제목이. 그렇죠. 포고령 위반이라고 지어넣는 건 수용이나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소에 집어넣겠다는 그 자료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쯤 돼서 만약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만약에 이제 재청구해서 기각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의심까지 가능하냐면요. 이게 지금 법무검찰 쪽이 뚫려야 계엄의 퍼즐이 완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검사도 보냈고요. 뭐 법무부 장관, 그다음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석방과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박성재가 뚫리면 검찰이 뚫리고 검찰이 뚫리면 사실은 사법부 안에도 지금 윤석열과의 내란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 조희대 직원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 것을 지금 두려워해서 사실상의 인계철선으로 지금 박성재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의심까지 가능해요. 당시에 또 법원행정처가 계엄에 대해서 이거 법학과 1학년도 아는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JTBC가 바로 불법 계엄이라고 써버렸거든요. 네. 군을 투입을 해서 정치행위를 방해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사법행정을 최고로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합법이면은 재판권을 옮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따위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은 윤석열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내란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성재가 뚫리면 이 사법 카르텔까지도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오히려 영장을 안 내주는 거 아니냐. 지금 지기현도 압수수색 영장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사법부가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는 전 이 의심에서 이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은데 만약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됐는데도 그리고 지난번 기각과 이 재청구 사이에 지금 다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로 구멍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공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드디스크를 구멍을 낸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여기다 갖다 집어붙인다면 위법성 여부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뭐 오래됐으니까 뭐 폐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또. 너한테 불리한 증거를 파기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야, 아주 진짜 법적이야 다들. 아주 법적입니다. 네,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 증거 인멸은 원래 자기 증거 인멸은 없고요. 이제 증거 인멸 교사는 가능하죠. 근데 그렇죠? 증거 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자기가 증거인멸을 한 없애버린 거지. 사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우려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런데도 영장이 안 나온다. 그럼 지금 사법부는 문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말인데 또 한 가지 상황이 바뀐 게 뭐냐면 지금 3,600명 수용에 대한 구체적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때 전에는 이제 말하자면 구두지시나 통화였는데 뭐냐면 포고령 시위자라는 표현 등장하거든요. 포고령 1호에 따라서 1호를 위반한 사람을 구금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 포고령 1호를
시행하려고 했다는 게 뭡니까? 그럼 박성재의 논리가 깨지죠. 그러니까 나는 일상적 업무를 그냥 한 거예요라고 하는데 포고용이 어떻게 일상적이냐는 예, 거지. 그렇죠. 예. 예. 국회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렇죠. 그날 그 국회로 달려갔던 수많은 시민들을 다 집어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3,600명이면 다 넣을 수 있냐? 이거 체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성재라는 사람이 평생 검사였고 그 법무부 장관인 사람이 뭐 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뭐 인지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평시에 계엄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이게 합법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과정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위법성을 따져야 되느냐. 이걸로 끝난 거 아니냐. 뭐 다른 이야기가 왜 구질구질 더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박성재도 지난번에 나왔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뭐 한강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한강버스 그 11월 1일부터 재운항했죠. 그리고 어제는 그 접안하다가 쿵 부딪혀가지고 스타벅스가 정전이 됐다. 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뭐 짧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8일날 대질하잖아요. 네. 이 대질에서 오세훈, 명태균 누가 더 유리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명태균 오세훈이 무조건 불리하죠. 근데 오세훈이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말하자면 본인이 황금본 때부터 얘기해왔던 난 무수히 많은 증거가 있고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내가 국민의힘 다 보낼 수 있어. 뭐 나한테 한 30명 될 걸?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 괜찮겠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허장 성세에 비해서 실제 명태균 씨가 뭐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고 나오는 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대질 신문에서도 뭔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이거 오픈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뭐 7번 만나냐 5번 만나냐 이런 거에서 명태균 씨가 말이 맞는데 실제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치명적이니까 예를 들면 돈 받은 치명적이라는 뭐 그런 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대질도 대질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죄가 10이라고 하면요, 명태균의 죄는 저는 100 내지는 1000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세훈을 잡기 위해서는 명태균과의 대질을 통해서 밝혀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명태균이죠, 사실은. 그걸 안 하면서 오세훈을 잡기 위해서 명태균을 뭐 마치 뭐 증인 내지는 참고인 조사하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잡히는 것은 좀 매우 좀 잘못된 부적절하다. 예. 하긴 뭐 명태균 건만으로도 특검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름도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알았어요. 자, 4시 30분이 되어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김한 기자는 다음 방송을 위해 손잡고 함께 떠납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 두 분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권태우 실장만 남으셨는데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소 외롭습니다만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그 한 채널에 또 출연을 해서 했던 얘기들이 또 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무슨 역할이라도 하겠다. 뭐 광역단체장이 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출마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 서울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건 박주민 의원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거론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넣고 뭐 여론조사를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 계속 지금 뭐 주변으로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12.3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에서, 그것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차피 선거가 본격화되면 그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오세훈 시장은 그 국민의힘 내외에서도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 저는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미지는 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란에 대해서도 자기는 이게 12.3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세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아주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걸 또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또 이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뭐 국민의힘 후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게 단절을 하고 새롭게 이제 정말 이제 성찰을 하고 뭐 심판을 유권자들이
그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어정쩡한 자세로서 이제 국민의힘이 얼렁뚱땅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인물에서 오세훈이 1위로 나온다는데 그건 여러 명 세워서 하는 건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 다자 대결은 의미 없고 대부분 다 양자 대결로 네.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그 보름 전 조사인데 보름 전 조사 맞대결로 보니까 저기 오세훈 박주민 46.8 42 그리고 오세훈 조국이 43.2 41.7 오세훈 강훈식이 42.3 40.6 대부분 다 오차범위 이내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붙여보면 김민석 총리만 이기는 걸로 나오죠. 44.2 오세훈 40.6인데 예. 저는 만약에 이 추세라면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지금은 아직 선거 물론 선거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만은 판이 무르익은 건 판이 아니죠. 있고 예.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양당으로 직결이 되면 오세훈 후보가 맞대결은 다 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박주민은 사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시장 사람들. 오세훈은 대충 다 오세훈은 서울 시민이 다 알잖아요. 4선을 했으니까. 예, 우리야 뭐 박주민 뭐 이렇게 다 알지만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후보가 이제 점점점 가시화되고 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시 지지율이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1.4예요. 이게 한 8% 정도가 벌어져 있는데 물론 전 국민의힘이 31%까지 지지를 얻는 것도 사실 좀 최근에 오른 거죠. 예. 그렇죠. 최근에 올라서 이런 건데 그 갭을 오세훈 시장이 그 인물로서 능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잘 되는 걸 제가 두고 볼 리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 가지고 3자 구도가 되면 민주당 표 가져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이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럼 조국 혁신당은 아예 후보를 안 낼까요? 조국 혁신당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선거 협약을 맺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그냥 각자 후보 내서 그냥 대결해보자. 그리고 서울, 부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런 지역구 이런 데서는 뭐 조국 혁신당의 일정 부분을 뭐 좀 요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해서 이제 선거 협약을 맺으려고 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뭐 사실은 그 내년 지방선거 아직 후보군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씩 서울시장 관련돼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강버스 때문에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뭐 몇몇 장면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8일 날 명태균과의 이제 대질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이것에 무슨 부록처럼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뉴스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도 말을 붙이는 매체들도 좀 있던데 이거는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저희가 선거 이야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다이브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권태우 실장과 저 딱 둘이 남았으니까 오늘 클로징은 우리 실장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걸 또 예정이 없던 건데. 네, 늘 예정이 없죠. 뭐 저희가 뭐 예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오늘 뉴스다이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또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요 얘기를 해주시면 클로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뉴스다이브 계속해서 봐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회를 잘 진행을 보는 우리 고현준 앵커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